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꾸만 물건이 사라지는 이유, 범인은 나 자신이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던 물건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경험.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찾을 수 없어 답답함에 한숨만 쉬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물건이 사라지니 마치 유령이 장난을 친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범인은 바로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미스터리, 그 진실을 파헤쳐보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황당한 상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한 이유부터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첫째, 바로 부주의와 정리 습관의 부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물건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쇠를 현관에 걸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놓거나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올려두거나 리모컨을 소파 쿠션 밑에 숨겨두는 식이죠. 잠시 후 다시 찾으려 하면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정신이 없을 때는 이런 실수가 더욱 잦아집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난 뒤 바로 제자리에 두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물건은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듯 감쪽같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심코 던져둔 행위는 나중에 엄청난 시간 낭비와 정신적 피로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거나 수납 공간이 부족하여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 물건에 지정된 자리가 없다면 필요할 때마다 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치 넓은 바다에서 작은 조약돌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우리의 뇌에도 혼란을 주어 특정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는데 더욱 방해가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환경은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유발하며 이는 다시 주의력 분산으로 이어져 물건 분실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주의하게 물건을 놓아두는 습관은 단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중요한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문 열쇠가 보이지 않아 온 집안을 뒤지며 애를 태웠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이고 결국 약속에 늦거나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로 인해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거나 다른 일에까지 영향을 미쳐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일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다음으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특히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주의가 분산되어 있을 때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지쳐서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바로 냉장고로 가서 물을 마시거나 TV를 켜는 등의 행동은 우리가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에 집중하느라 방금 했던 행동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의 램 용량이 부족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때 버벅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의 분산 효과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나 자극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열쇠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일 할 일을 생각하거나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시기죠. 이런 상황에서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물건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도록 자극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주의를 더욱 산만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도중에도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면 바로 스마트폰의 시선이 뺏기고 하던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물건을 찾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뭘 꺼내려 했는지 까먹은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옷장 앞에서 뭘 입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거나 집어 입은 적은요? 이런 경험들이 바로 뇌의 작업 기억과 관련이 깊습니다. 작업 기억은 우리가 당장 처리해야 할 정보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조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 기억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어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피로가 쌓이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도 작업 기억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두지 않는 행동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매번 의식적으로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고 정리하는 대신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 곳에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면서 무심코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할 때 가방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보다는 익숙한 패턴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의식적인 습관은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뇌는 익숙한 행동을 반복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습관이 반복되면 뇌는 그 무질서한 행동을 하나의 습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물건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필요할 때마다 온 집안을 뒤져야 하는 수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으며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은 생각보다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마치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나 다리를 떠는 버릇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인지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꾸준한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피로, 불안, 우울감 등은 우리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쉽게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찾으려는 의지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우리의 일상 습관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집에 돌아온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열쇠를 현관에 두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채 잠들어 버리거나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는 대신 침대 위에 던져두는 식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우리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심신이 지쳐 있을 때는 뇌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어떤 물건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과도하게 신경 쓰다가 역설적으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소중한 기념품이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다 너무 안전한 곳에 두어 나중에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심리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는데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물건 관리 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ADHD와 같은 특정 신경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으로 인해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물건 관리나 정리, 정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지고 조직화된 사고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물건의 위치를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물론 모든 물건 분실이 ADHD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물건을 잃어버리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개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착각입니다. 우리는 가끔 물건을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했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었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두고 온 집안을 뒤지는 상황이 대표적이죠. 이는 우리의 시각적 인지 능력과 기억력 사이의 착오로 인해 발생합니다. 뇌가 특정 패턴에 익숙해져 만들어내는 일종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열쇠를 특정 서랍에 두는 습관이 있다면 설령 다른 곳에 두었더라도 뇌는 열쇠는 서랍에 있다는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 특정 장소만 고집하게 만들어 실제 물건이 있는 곳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잠결에 물건을 옮기거나 반쯤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만지작거리다가 예측 불가능한 곳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나면 전날 밤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의 행방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유령이 장난을 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 수준이 낮을 때 일어나는 행동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이 해결책들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째, 정리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물건에 집을 만들어주고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규칙을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열쇠는 현관 옆에 열쇠고리, 안경은 안경집, 리모컨은 리모컨, 거치대 등 각자의 자리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를 물건의 고향 찾아주기 습관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둘째,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서랍 정리함, 칸막이, 바구니 등을 활용하여 수납 공간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물건을 찾기 훨씬 쉬워집니다. 시각적으로도 깔끔해져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비우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물건의 중요도에 따라 보관 장소를 달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중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안전하고 찾기 쉬운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이나 인감 등 중요한 서류는 안전금고나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갑이나 열쇠는 정해진 바구니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건의 중요도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는 비상시에 당황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넷째, 시각적인 단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건이 놓여있는 공간 주변에 특징적인 색상이나 패턴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두는 곳 옆에 밝은 색상의 그림을 걸어두거나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에 눈에 띄는 스티커를 붙이는 식입니다. 뇌는 시각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형광색 테이프나 독특한 디자인의 수납함도 좋은 시각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특정 물건을 확인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출하기 전에는 항상 지갑 열쇠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식이죠. 이러한 루틴은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빠뜨리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이나 외출 전처럼 중요한 시점에 짧은 확인 루틴을 만들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초 습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반복적인 확인을 하는 것을 생활화해 보세요. 여섯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블루투스 트래커 분실 방지 태그를 활용하여 중요한 물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갑이나 열쇠에 작은 트래커를 부착해두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물건 분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에어태그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 더욱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생활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우리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 물건을 잃어버릴 확률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물건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인 여유는 곧 물리적인 정리로 이어집니다. 여덟째, 인지적 리허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건을 특정 장소에 두면서 마음속으로 그 과정을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서랍에 넣으면서 열쇠, 서랍이라고 속으로 되뇌는 것이죠. 이러한 인지적 리허설은 뇌가 정보를 더 잘 기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그 위치를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마음속 사진 찍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홉째, 주기적인 정리정돈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특정 시간을 정해 집안 전체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들을 찾아 제자리로 돌려놓고 불필요한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찾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클린데이를 정해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미스터리. 그 범인은 외부인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허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들이 다시는 미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보세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위한 투자이며 더 나은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